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지만 애청하는 프로그램인 사상검증 더 커뮤니티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화 리뷰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만 얘기할 겁니다. 마이클은 부유에 속하지만 지니의 베이징 덕에 좀 많이 분노를 하네요. 사실 마이클이 이러는 이유는 자신이 상금을 못 얻었다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그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어 마이클은 벤자민의 언행에 대해 지적합니다. 근데 뭐 벤자민이 답답한 것도 알겠지만 벤자민의 말투나 행동이 좀 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게임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선을 약간 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긴 게 다크나이트였습니다. 온갖 정직하고 깨끗한 척을 하지만 호감도 투표 처음에 구라치다가 마이클한테 걸렸고, 이어서 호감도 마지막 투표 게임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들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행동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이니까요. 근데 자기가 거짓말한 게 슈가한테 드러났습니다. 최하위 3인이 발표되면서 말이죠. 그러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끝까지 연기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다크나이트가 없어 보이는 게 뭐냐면, 다크나이트는 게임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황 파악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저런 되도 않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 그레이와 다크나이트, 마이클의 호감도 사건에서도 수습은 쥐뿔도 안 하다가 기자한테 아우팅 당하기나 하고 뭔가 행동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하다고 말을 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한 걸 들켰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자백하는 거니까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이겁니다. 뭔가 멋있을라 하면서도 서바이벌 게임에는 안 맞는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커뮤니티에는 너무 적합한 인물이죠. 고해신은 정말 한결같습니다. 진짜 한결같아요. 고해신만큼 투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중적인 태도도 안 보여요. 진이는 탈락 면제권이냐 상금이냐를 선택 중입니다. 진이도 참 결국 탈락 면제권을 운 좋게 지켜낸 보람을 여기서 누리게 되네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여기서 테드의 소신이 빛났습니다. 테드는 서바이벌 게임에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데블스 플레인이나 피해 게임 같은 데 나가서 게임 같은 걸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냉철하게 자신의 소신과 스스로 싸우고 결국 게임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투표장으로 일어서서 가자 슈가가 테드를 따라서 나섭니다. 이때 테드는 느꼈을 거예요. 슈가가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더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양보해야지 라고 말이죠. 테드는 슈가에게 양보를 한 순간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슈가가 따라 나온 순간부터 포기했겠죠.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지니가 테드 투표 안 했냐고 하니 고이신이 우리 다 못했어 라고 합니다. 고이신은 할 거 다 했는데 왜 거기에 우리를 껴넣는지 상당히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어서 말할게요. 탈락자가 테드로 발표되는 순간 웃는 사람은 2명입니다. 테드, 고해신. 고해신은 왜 웃은 걸까요? 자신의 생존에 대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씁쓸함의 웃음일까요? 자, 그 다음날 대망의 죄수 딜레마 게임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의 입장이기에 그레이보다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개의 딜레마 중에 슈가를 제외한 3개의 딜레마는 결과를 맞췄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맞춘 경위와 틀린 경위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레이가 벌인 슈퍼맨과 백곰은 서로 아는 사이고 상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종신 리더 후보를 올라갈 정도로 참가자들 사이에 믿음이 두터운 인물들이며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독점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절박함도 사실은 느끼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둘 다 분배를 할 거란 예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크나이트와 고해신, 저는 다크나이트는 분배, 고해신은 독점을 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다크나이트의 분배 선정 이유는 후에 다크나이트가 인터뷰하는 내용과 100% 일치했습니다. 사실상 다크나이트의 입장에서는 7만원으로 고해신의 8,900을 없앨 것이냐 줄 것이냐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고해신과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분배를 선택해서 그냥 너 먹어라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고해신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의 돈과 상관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줬다고 판단해 독점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지니와 마이클입니다. 저는 이 결과도 맞췄는데요. 마이클은 지니에 대한 적개심이 강합니다. 지니가 욕심쟁이라고 생각하는 마이클은 지니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다크나이트 건과 같은 상황이지만 마이클은 다크나이트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쿨하게 돈을 주는 것보다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게 하려는 심리가 더 강한 마이클이기 때문에 지니의 분배를 애초에 기대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니도 어떻게 보면 마이클에 의해 강제로 독점을 선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패착은 뭐냐면 지니는 사회의 관계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돈만 신경 쓰고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위치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일 때 도움을 준 손길들을 기억하는데 지니는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즉 그레이가 정말 확실한 패로 이 둘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지니는 600만원을 탐내는 건 양심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다크나이트 마냥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왜 마이클이 독점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마이클이 나 엿먹이려고 독점한 거다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니가 알고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반응은 주변의 여론을 잘 돌아보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이클은
마이클은 양심이 없이 독점을 한 게 아니라 진이가 망하는 꼴을 선택한 겁니다. 즉 마이클이 바보가 아니라 본인이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죠. 유일하게 틀린 결말은 반우와 슈가였습니다. 저는 둘 다 분배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제 기준으로 이랬습니다. 반우는 이 서바이벌에 좀 늦게 참가를 했고 비교적 많은 돈으로 처음 시작을 하며 불순분자와 관련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슈가와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반우가 굳이 여기서 독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금액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슈가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반우는 전판에서 테드를 떨어뜨리는 슈가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있구나, 그런 티를 안 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상금을 포기하며 슈가에게 준 겁니다. 다크나이트와 비슷하지만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위대한 선택을 한 거죠. 최선의 배치는 고이신과 슈가를 붙여놨어야 불순분자가 최대의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였었겠네요. 이렇게 사상검증 더 커뮤니티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의미로 여운이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으며 이 정도로 탄탄한 퀄리티의 프로그램을 또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탄함을 받습니다. 특히 데블스 플랜은 처참하게 실패한 탈락자 느리기는 마지막 호감도 투표의 탈락 인원수를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조율하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했습니다. 왜냐면 딜레마 게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총 9명, 즉 홀수로 남아야 하거든요. 그 탈락자 수를 언제든 조율할 수 있었고 그 조율이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모든 기획력이 데블스 플랜의 한 수 위라고 보여집니다. 참가자들이 보여준 다양한 모습들과 갈등, 대립 또한 가히 최고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만간 서바이벌 프로그램 랭킹의 상위권에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더 커뮤니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